유기견 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유기견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곳이니까 유기견들에게 안전한 곳이겠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수백에서 수천 마리, 연간 1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보호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퀄소울 채널의 나레이터 감성창업가입니다. 2024년 밀양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7마리를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정식 안락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명백한 동물복지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같은 해 창원시는 96억 원을 들여 펫 빌리지를 개관하면서 영남권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다고 널리 홍보했지만 정작 이 화려하고 넓은 공간에 기존에 보호하던 유기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면서 127마리를 집단 안락사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이냐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밀양과 창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기견 보호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 밀양과 창원에서 드러났을 뿐이죠. 2021년 1월 비글 구조 네트워크가 발표한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유기견 보호센터의 문제는 다음의 6가지로 정리됩니다. 안락사 규정의 미준수, 열악한 시설, 위탁 수익 구조, 공무원 인력 부족 및 비전문성,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들깨화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공간, 재정, 인력, 철학, 정책 이렇게 5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어서 악순환을 만들고 한 방에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까지 단번에 풀리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른 문제를 풀 만한 단서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각 지역의 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겨 운영이 됩니다. 보호센터의 규모, 보호하는 개체들의 마리수 등의 기준에 따라서 사료 비용이나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 각종 기자재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너무 적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충분치 않으니까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공간을 확장하거나 보다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견을 구조하고 안락사시키고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밸류체인을 구축해가지고 본래의 보호센터의 존재 의의와는 정반대의 악용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지역에서는 하겠다는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하겠다는 사람을 시켜준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을 빠르게 안락사시키는 것과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다가 입양을 많이 보내는 것 사이에 운영자들이 얻는 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아이들을 빠르게 안락사시키고 더 많은 유기동물들을 취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잘 보호하고 잘 케어해서 입양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는 보호센터의 임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재정이 조금만 늘어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 그런 방식의 보호센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 보호센터가 있긴 있는데 이걸 올바로 운영할 가치관이나 철학도 또 건전한 재정으로 지속 경영을 가능케 하는 운영 구조도 생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를 유기동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전국에는 257곳의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호센터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예산에 대해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냐, 똑바로 쓰고 있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기동물들의 복지를 논하기에는 이 예산 자체가 너무나 적은 금액이니까요. 기업의 감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기업 결산에 관한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정관에 기재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는지, 연간 목표는 잘 달성했는지, 경영계획은 타당한지, 내년에 지속될 사업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등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보호센터의 목적 사업은 이름 그대로 보호이고 보호의 끝은 입양이어야 합니다. 안락사를 아예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안락사를 시키는 이유가 또 다른 유기동물을 받을 공간이 없어서 기존의 아이들을 치우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유기동물의 수가 그렇게 많다면,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면 해결 방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죠. 삽입형과 외부 장착형을 모두 인정하는 동물 마이크로칩을 삽입 의무로 바꾸고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또 펫 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보상률은 높여주고 대신 모든 반려인들이 의무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비 모자라다고 가족을 유기시키는 비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약 유기동물의 수를 빠르게 줄일 수 없다면 공간을 늘려야죠. 전국에 폐교가 1346곳이나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 곳에 100마리씩만 보호해도 13만 마리, 1년간 발생하는 유기견 11만에서 12만 마리 전부를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보호센터는 단지 동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목숨을 담보 잡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우리의 세금이 아이들을 죽이는 데에 사용된다니 끔찍한 일 아닐까요? 당장 우리가 보호센터를 바꿀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또 우리의 목소리가 바뀌면 정치인들이 바뀌고 정부가 바뀝니다. 이퀄 소울은 대한민국 경공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권해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과 공유 한 번이 이 나라 견공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성창업가였습니다.